일곱 색깔 무지개.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희, 그죠? 아주 극단적인 욕망. 근데 무지개가 가마도입니다. 희가마도입니다. 무질사죠. 그죠? 근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게을렀죠, 그죠? 욕망은 많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국민의 다수가 빈민,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검계죠, 검계. 소수의 가진 사람과 다수의 빈민자들이 충돌하죠. 우리가 그런 나라들 많죠? 그죠? 지금 중남미에 가보면 전부 다 그런 나라예요. 제가 삼성에 10년 동안 근무하고 멕시코에 주재원을 쓰는데 멕시코는 5%가 95%를 그냥 다 뺐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죠. 근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빈민이 누구를 가진 자를 몰아내죠. 죽이고 추방하죠. 그리고 기가마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현혹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로 빨리 들어갑니까? 이 사람 이로 빨리.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인기 영합해가지고 혼란스러운 걸 틈타서 촥 장악을 하죠. 이게 민주국가의 혼란스러운 걸 의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게 뭔가 참주도시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제 설레발을 풀었죠. 다 해주겠다고. 그죠? 뭐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주정치로 오는 거예요. 참주정치는 뭔가 하면은 권력을 잡았는데 합법적으로 잡은 사람이 아니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어머니. 이 그림이 상징적인 거예요. 사람의 눈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두 개인데 한쪽 눈으로 바라보죠. 이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빼딱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 숨어서 뭔가를 감시하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사각의 틀로 표시하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플라톤의 국가론은 2500년 전에 쓰였던 책입니다. 철학책. 그게 한국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에 지금 쭉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뭡니까? 국가가 타락하는 유형, 사람이 타락하는 유형을 말했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은 심리학책이에요. 심리학책. 그 다음에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윤리학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드디어 20세기에 그러한 참주형 국가가 세 개가 출현합니다. 어디입니까? 어머니 한번 보세요. 나라 중에서 노란색 국기 색깔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 파란색이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애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면 탐복하는 탐복.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독일이야.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 자, 보세요. 2500년 전에 타락하면은 극단적인 이런 나라가 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세기에 그 나라가 출현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소련의 국기죠. 소련의 국기. 네? 소련의 스타일. 소련의 스타일이 참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하는 과정이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타락하는 과정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게 뭡니까?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죠? 독일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국가가 와야 되는데 쭉 타락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뭐 명예정책, 그 다음에 과도정책, 그 다음에 민주정책 중에서 혼란의 국가죠. 마지막으로 참주. 자, 그래서 플라톤은 올바르게 살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플라톤은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왜 죽지 않는가를 논리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보세요. 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들은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의 몸이 육체랑 정신으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있다고 동의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그 본래 기능이 없어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목재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재는 없어지죠. 철은 녹슬면 없어지죠. 음식은 부패하면 없어지고 우리 몸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우리 몸이 병들었는데 우리 정신까지 병들겠습니까? 아니다고 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해요. 살아있으면서 이성에서 100년 동안 살고 이게 영혼입니다. 우리 저성으로 가가지고 올바르게 살면 천당에서 1000년 동안 잘 살고 네? 타락하게 살면 1000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참주형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내가 게을르고 불필요한 욕망이 나를 지배하면 내 혼자 문제되는 거죠. 그죠? 못 먹고 못 살면 되니까. 내가 통치자면 안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불법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학교를 갔는데 일장이 친구를 괴롭히면 걔는 어떤 욕망이 있어지라는 겁니까? 그죠? 불법적인 욕망이 있어지라는 거죠. 그런 친구는 플라톤이 지옥에 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딱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뭔가를. 그리고 애들한테 토론을 시키면은 영혼이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르라고 하는 신화를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정당과 지옥에 가가지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은 운명 선택,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그냥 우리가 정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데 운명을 잘 선택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저 세상 가가지고 그 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지혜를 가지고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년 동안 고생하고 아니면은 천당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해서 드디어 운명의 여신 클로토한테 나서죠. 나서는데 그래서 로마 신화는 운명을 뭐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실타래로 설명합니다. 클로토한테 갔는데 클로토가 영혼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잘 선택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잘해나가고 제비뽑기를 가지고 추측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운명을 딱 선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삐까뻔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영혼을 딱 선택했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딱 선택하고 보니까 그 영혼이 뭔가 왕은 맞는데 참조 영혼이에요. 참조가 뭡니까? 안에 들다 보니까 그 참조는 자기가 독재를 하니까 자기 가족도 죽이고 자기 적이 돼가지고 부모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저 세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선택해서 나체시스라고 하는 영혼을 가가지고 이제 운명을 확인받습니다. 확인받고 아트로포스라는 신한테 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아트로포스 가위로 싹둑 자르죠. 그러면 이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은 자기가 선택한 영혼을 가지고 네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에 가서 하루를 자는데 여기서 물을 탁 마시면 저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환생해서 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당에 가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죠? 올바른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올바르게 산다고 설명하면서 플라톤의 국가론 전체를 마칩니다. 끝. 자,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아니죠. 이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을 이상적인 철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플라톤이 손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본다는 것은 나의 사상은 이상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하면 되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대안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법률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하나를 가지고 다른 철학자가 와서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대안을 내고 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 애들은 플라톤 국가론은 제일 어렵습니다. 어머니. 플라톤 국가론을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키아벨리 구조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전체적인 이탈리아 반도를 가지고 이제 정치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플라톤의 국가론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하고 다시 들어오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하고는 다른 현실적인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단 논법, 논리학 이런 것들을 누가 전부 다 만드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죠. 그게 끝나면 다시 영국 시대로 가가지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공부하죠. 그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법은 딱 한조 있습니다.
한 줄이 뭔가 하면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부칙 2. 똑같은 죄를 지으면 사형의 처벌 끝. 그리고 그 유토피아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왜 법이 한 줄입니까? 왜냐하면 법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게 강자를 위한 법이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딱 한 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자녀들이 내가 법률가가 되고 싶은데 그 정도에 대한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면접 들어가고 자기가 법률가 되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끝나면 이제 프랑스로 들어가가지고 루소의 사회개혁론이라는 책을 그래서 적어도 10권 정도를 딱 빼면은 걔는 벽이 틀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애들이 수업 저하고 간단하게 재미있는 맛을 맞춰보죠. 근데 걔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불필요한 욕망이 있으면 집에가지고 백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런 어머니들이 철학 공부를 조금 하고 배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배역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머니 보세요. 이게 인문학이 그냥 공부가 아니고 결론이 두 가지예요. 자, 이게 보면은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자 이상적인 국가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가리키는 지혜의 용기 절제를 모두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이게 플라톤의 국가론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을 가지고 공자랑 비교하고 예? 맹자랑 비교하고 노자랑 비교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론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철학과는 너무 쉽죠. 근데 오늘 제하고 공부했는데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중학교 때 한 10권 정도 읽으면은 걔는 뭐 천재죠, 천재. 그리고 걔는 제가 애를 가르쳐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카톡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것과는 지혜의 목표 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어떤 애들은 과연 그런 도시사가 있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니까 지혜를 배고판다. 이게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 멋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들이 뭐죠? 어렵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게 뭐가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형상,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한 가지 특화가된 시스템들이 장치가 됩니다. 자, 우리의 입시적 책을 이렇게 하나 선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거나 좋은 대학을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그 다음에 진로나 좋은 직장을 하거나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파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인문학 고전 학습이죠. 이게 그냥 복수가 아니고 학습입니다. 이게 되면 부부도 되고 노주도 되고 영어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 들어오면 영어도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를 마스터하지 않으면 걔는 입시대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걔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놓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초등학교 학년 돼가지고 이제 입시 모드 들어가니까 입시학원 보내가지고 입시학원 보내면 수학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그것도 가르치고 그러면 수학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이 정도까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공부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했는데 정말 중학교 1학년 이런 거죠. 아버지가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질문이 심오해요. 그럼 엄청 재밌어요. 제가 하면 한 30분 동안 붙잡아 안 하죠. 그게 반짝거리면 제가 봤는데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자, 이게 일단 인터넷 강의 한글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플래시로 여러 가지 보고 게임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오는 거죠. 수업에 들어오는데 이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트는 그림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거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이나 주부들도 해도 되고 이거는 철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문코스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인코스는 정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디베이트 쪽으로 하고 통보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인들 중에서도 내가 독해는 옛날에 너무너무 잘했는데 발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일반 학원 다니기 싫고 근데 인문학도 공부하고 싶고 이것도 공부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인터넷으로 영어 강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영어를 지주로 하면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의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엄청 이게 뭐죠? 직접 퍼즐이죠. 이걸 하나 풀면서 플라톤의 이게 한 30분, 40분 정도 하면은 우리 직원들은 한 1시간 걸립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이게 추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퍼즐을 맞추면서 여기에 있는 영어 단어들을 보고 이 핵심적인 사상을 이해하죠.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로는 30개의 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8개의 과가 한 달에 끝나는 거죠. 그 8개의 과는 1, 2, 3과하고 4과는 디스커션, 디레이트, 발표 이렇게 합니다. 4과 8과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이런 코스고요. 인 코스는 디베이트가 목표입니다. 제일 난이도 높은 거. 문 코스는 디스커션이 목표. 그 다음에 아트 코스는 그죠? 발표, 프레젠테이션이 목표죠. 우리 교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쭉 있겠습니다. 여기다 보시는 거고. 다 돼갑니다, 어머니. 참 오네요. 그냥 제가 안 보내드립니다. 네, 이거는 다음에. 아트 코스 나오지 안 보세요. 이게 뭐, 그죠? 그림으로 다 들어오죠, 그죠? 그림으로 한글로 설명하고, 다시 영어 문장 들어왔고, 영어로 설명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인문학을 영어로 공부하기 위한 어법보의 교재죠. 그게 들어. 영어를 그냥 하는 게, 영어 왜 공부합니까? 발달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를 풀이고, 내가 지식을 받아들여서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을 누구나 지혜. 그러니까, 인문학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읽고, 이걸 하면, 내가 외우면, 그게 보급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보급적인 거.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했기 때문에 훨씬 발음이 좋죠. 근데 영어를 뱉기는 게 아니고 많이 외우면 많이 뱉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살짝 바꾸면 뭡니까? 그게 라이팅이고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재학 때 입시 설명회 들으신 분이 있는데 스모노트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모든 책들 100번 반복해서 읽고 10번 이상씩 스모노트 하라고 했죠. 그죠? 저는 강의를 플라톤의 국어랑만 하는 게 아니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의 정치학도 하고 지금 교재들이 제가 그런 교재들을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너무너무 헷갈리는데 제가 그 스모노트인데 수십 번씩 보는 책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자, 어머니한테 좀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첫 번째 플라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림 설명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왼쪽 그림에 있는데 파란 색깔 뭔데 파란 색깔입니까? 무엇으로 명합니까? 죽음입니다. 그게 어머님들 연상의 기억입니다. 자, 그냥 들어오면은 절대적으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있는 거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 샴푸를 했는데 내가 샴푸를 두고 하는 경우 있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개를 이빨을 치는데 두 번 치는 거예요. 근데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추상은 왜 자극적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절대 만화는 느낌 아니에요. 만화는 직접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남아요. 근데 추상으로 들어오면 캐시온 막 검은지 나오죠. 근데 왜 파란색이지 했는데 제가 각도를 달리니까 설명했죠. 아, 그렇군요. 이해하고 이해할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의문점이 하나 남고 내가 각도를 설명해 다른 쪽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또 남죠. 근데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죠. 그죠? 아까처럼 아, 파란색이 죽음도 의미하지만 그게 냉동 공간도 의미하고 이러면은 더 깊게 들어오면서 내가 훨씬 더 생각을 하는 그게 생각하는 게 패러렉스 띵킹 6가지 각도로 들어오면은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죠. 어머니 잊어버리지 않는지 기억나시죠? 반복하는 거죠. 이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아시죠? 이거 그죠? 시대적 배경. 이거 반지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건 뭐 기억 안 하면 안 되죠. 마차 그죠? 기억나시죠? 자, 제가 선물하나 드릴 건데 제가 플라톤의 국가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어머니 이 책 제가 세 권밖에 준비하는데 나는 공짜로 공부한테 반드시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이게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극찬한 책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교육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또 플라톤의 국가로 나왔죠. 여기 플라톤의 국가로 교육은 어린 시절에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어떤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강요로 얻은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학습은 오락처럼 이루어져야 하고 타고난 소질을 잘 개발해야 합니다. 자, 철학을 너무 어렵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머니. 자, 제가 이 책을 세부하는 드릴 건데, 이거 기억나죠? 나시죠, 그죠? 자, 이건 뭐야? 동물의 묘죠? 그죠? 이거는 명예정신, 이거는 과도정신, 이거는 민주정신에 타락한 정신, 이게 참주정신이죠. 자, 이 세 분과 아시는 분 손 들으면 내가 이거 드릴게요. 예, 이거 어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좀 전해드릴게요. 이거 아니 병대는 자세한데 다른 데는 막 소동층 드시는데 불켜 내가 어두워서 그래 지금. 자, 이거는 영어 블루에서를 의미하고 그죠? 자, 이거 수술을 맞춰볼 수 있죠, 그죠? 자, 우리가 하는 게 인, 아트고 디아, 앱셔 같은 거예요. 주성하는 아까 보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대로 그리는 거죠. 그게 wisdom is visualized. 자, 두 개 더 남았으니까 질문 다시 드릴게요. 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국가의 세 가지 동물은 뭡니까? 아시는 손들. 네, 문제도 지혜, 용기, 절제. 자, 들어주세요. 이게 금액으로도 뭐 얼마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책을 읽어주면 우리 애들 자세히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계획을 설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획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계획은 뭐에 도움을 받았어? 무엇을 제기해야 됩니까? 손들 이게 조금 예 어머니 이성의 도움을 기계의 도움을 받았어. 네. 무엇을 질주합니까? 욕망을 박수 없어요. 올바른 개인은 마부와 같은 이성이 품질 좋은 말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날뛰는 욕망을 잘 절제할 때 달성된다고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쉬우니까 제가 이거 하나 이거 더 좋아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 샘플인데 우리 꼭 만드는데 이게 이제 조기로 만들었는데 이게 좀 딱딱한 거로 만들면 해가지고 저기 뭐 공부방에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보고. 자, 이게 이제 올바른 국가를 의미하는데 올바른 국가의 세 가지 계급이 있는데 세 가지 계급을 아시는 분입니다. 세 가지 계급. 지혜를 가진 통치자. 통치자, 전사. 자, 손 들고 얘기했으면 드립니다. 네, 우리. 네, 자, 다들 감사드리고, 어머니, 재밌죠, 그죠? 철학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현재 여기서 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재밌다고, 아주 공부를 안 하는 용태기도 철학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지릿지릿하다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어머님들께서 이제 인문학의 세계에 빠지시고, 철학에 침체해가지고, 애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설문지는 댁에 가셔서 작성해서 우리 학생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저기 너무 오래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성해주시고 제출해주시고 하시면 뭐 좋은데 조금 여유롭게 작성해서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펜은 그냥 그 책상에다가 그냥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펜은 책상에다가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좀 바꿔주세요. 제가 알려주겠어요. 왜 저렇게 그냥 나와요? 겁나.
강의 잘 들었습니다.